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이순신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이혁기 장군 이야기를 했으면 두 번째 시간에 누구를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크게 고민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 관련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황진 같은 어마어마한 장군이 묻혀 있었을 때 그런 분을 알게 되고 내가 황진의 이야기를 조각조각 알고 있다가 이게 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감동이에요. 그 이름은 정걸입니다. 전라 좌수영의 조방장 정걸. 여러분, 정걸은 이순신 장군보다 나이가 31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발발했던 1592년에 이순신 장군이 48세였을 때 정걸 장군은 79세였습니다. 아니 79세였는데 왜 이순신 장군의 부하였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정걸 장군은 이순신보다 무가도 32년 먼저 급제해가지고 바로 이순신 장군보다 30년 전에 전라 좌수사를 역임했고, 그리고 원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상 우수사도 역임을 했고, 이혁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라 우수사 역할까지 겸임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자신의 고문으로 이순신 장군이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름에 응해준 조방장이 되어준 정걸 장군도 대단한 거고, 자기보다 31년 선배를 불러 모셔놓고 고문으로서 도와주십사 했던 이순신 장군도 대단한 거죠. 이순신이 정걸을 좀 모셔서 옆에 두고자 했던 거는 이순신 장군이 생각할 때 분명히 외적이 쳐들어온다, 침략이 온다, 전쟁이 발발한다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전라 좌수사 경험 있는 정걸이 필요했을 것이고, 정걸도 그 노익장을 이끌고 이순신을 도왔던 건 분명히 왜군의 침략을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굳이 검찰 쪽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제가 전직 장과 현직 장 이름을 아는 게 검찰밖에 없어서 그래요. 검찰총장이 윤석열인데 그 윤석열보다 20몇 년 선배였던 김기춘을 윤석열이 불러다가 고문으로 앉혀놓고 검찰청에 출퇴근을 시켰더라면 그 검찰의 넘버원은 윤석열이야, 김기춘이야.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이해하십니까? 31년 선배인데 벌써 전라 좌수사를 역임하신 분이시라고. 그런데 이순신이 그분을 불렀을 때는 어찌 보면 나를 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들뻘이잖아. 그럼 그분이 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그분을 불렀던 건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또 이순신 나름대로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면 저 어르신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또 정걸도 와서 보니까 이순신이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항상 진법 연구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걸도 바로 이순신을 인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두 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이순신은 아마 엄청 공손하게 존대를 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걸은 전라 좌수사께서는 이라고 하면서도 약간의 하대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만큼 정걸 장군을 믿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2차 출정할 당시에 전라 좌수영 본영을 정걸 장군에게 부탁드리고 출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출정에서는 한산도 대첩과 앙골포해전, 4차 출정 부산포에서 대첩을 거둘 때 정걸 장군과 함께 바다 위에서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익장이 79세의 나이에 실제로 활을 쏘고 싸웠는데,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삼국지 황충원 기억해요, 노익장 하면. 그러면서 왜 그보다 더 노익장이었던 정걸 장군을 기억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이순신 장군이 1593년에 삼도 후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정걸 장군을 충청도 수사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는 아무래도 바다가 좀 넓기 때문에 좌수사, 우수사가 있었던 반면에 충청도는 서해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충청도 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기 때문에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에 5명의 수사를 휘하로 두고 있는데 어르신 정거를 충청수사로 추천을 했더니 조정이 당연히 그걸 받아들였고 정거는 어찌 보면 자신이 훨씬 더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30년 젊은 너 근데 대단해. 내가 너의 명령을 받겠어 하고 충청수사가 되어주신 거고 바로 정거리 충청수사로서 어떤 활약을 하시냐면 행주대첩 때 권율이 몇 날 며칠 3만 대군의 침략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행주성에서 화살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걸 장군이 서해바다를 이용해서 배에 엄청난 화살과 다른 무기들과 군량미들을 싣고 서해바다로 가서 한강을 거슬러 가서 육지로 행주성에 화살을 보급해주니 그 화살을 받아서 권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당시 충청수사 정걸에 화살 보급이 없었더라면 화살이 없는 조선군이 수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정걸 이름을 몰라야 되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명나군이 참전했습니다.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명나라 이여성 장군이 벽제간에서 패해서 거의 지금 뭐 개경까지 도망가 있는 상태였는데 당시 이제 도원수로 승진했던 권율과 충청수사 정걸과 당시 의병장 김천일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힘을 모아서 한양을 점령하고 있는 왜군을 공격하는데 이때 왜군의 보급로가 막혀가지고요. 땔감도 구하지 못하고 겨울에 추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거 굉장히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아니 명나라랑 일본 사이에 나름 극적 화해를 하게 되고 휴전이죠. 일본군들이 한양에서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죠. 일본군을 추격하지 말거라. 근데 정걸은 이 말 듣지 않습니다.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내려가던 고니 씨가 정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만 좀 괴롭히시라고. 그 편지를 정걸이 유성룡에게 넘기면서 조정에 알리라 그랬는데 이 편지를 유성룡이 명나라 쪽에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정걸한테 혼날래? 이렇게 되는 거고. 정걸 장군이 이제 연세도 연세니까 당연히 관직을 놓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십니다. 고향이 이제 전라도 고흥 쪽인데 이제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조정에서도 이 어르신 장군이잖아. 이 장군을 모시기 위해서 7명의 선비에게 이제 수발을 들도록 하고 그랬는데 고흥에서 83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는데 이 정걸 장군의 아들이 영광군수로 있으면서 1598년 정유재란 막바지에 고창에서 의병장으로서 활약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걸 장군의 손자마저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의병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게 되는 정걸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임진왜란과 정유재한테 죽게 되는 이 비극을 경험하게 된 이 집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정걸 장군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고흥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광주와 전라도를 지키는 31사단이 있고 이 31사단의 대대가 고흥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에 있는 31사단 대대를 이름을 정걸 대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가장 존경했던 당시 조선의 수군 제독 정걸, 그 정걸을 위해 이순신 장군께서 이런 장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걸은 80세의 나이에도 나라 일에 힘을 바치려고 아직도 한산도 진중에 머무르고 계신다. 이 분에게 은사가 내려진다면 군사들의 마음이 필시 감동할 것이다. 실제로 전라 좌수영의 모든 휘하 장수들과 군졸들이 가장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정걸. 이 정걸을 등용해서 다시 활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이순신. 참 대단한 만남이다. 정걸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